여러분은 봉준호 감독님의 영화 중 가장 걸작이 어떤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카데미 이후로 많은 분들이 기생충을 꼽기도 하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영화를 항상 꼽습니다. 바로 2009년작 마더입니다. 봉준호 감독님의 열렬한 팬으로서 그의 필모가 아니라 역대 한국 영화 중 가장 걸작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너무 오버한다 싶죠? 뭐 인정합니다. 그냥 단지 마더는 그만큼 제가 애정하는 영화다라는 거고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의 엄마는 정말 엄마인가요? 패드립 그런 거 아니니까요. 10분만 참고 제 얘기 한번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이 영상은 영화 마더가 어떻게 엄마라는 단어와 존재 자체를 의심하고 부정하는지 설명하는 영상이거든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이 질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영화 마더는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마더의 간단한 줄거리 먼저 짚어볼게요. 작은 마을에서 여고생 아정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지능이 살짝 모자라고 어리숙한 청년 도준이 범인으로 지목되고 수감되는데요. 영화에서 이름조차 나오지 않는 도준의 엄마가 누명을 벗기기 위해 직접 진범을 찾아 나서는 영화입니다. 우선 이 영화가 봉준호 감독님의 다른 작품들과 굉장히 다른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마더의 이전과 이후 봉준호 감독님의 영화는 대부분 사회구조적인 컨텍스트들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장편입봉작인 플란다스에게에서도 아파트의 지하, 거주층, 옥상과 같은 공간의 단차들이 사회 계급적 의미를 분명하게 포함해서 그것을 영화의 메인 배경으로 기능하게 한다는 점을 들 수 있고요. 이후 마더를 제외한 영화들을 보면요. 괴물, 설국열차, 옥자, 기생충, 미키 세븐틴 모두가 사회구조적인 문제, 기득권과 피기득권 사이 투쟁을 메인 플롯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 마더를 보면요.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무능한 경찰, 돈과 유흥을 밝히면서 책임을 다하지 않는 부패한 변호사가 등장하면서 기득권에 대한 비판적 요소를 분명히 포함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봉준호 감독님의 다른 영화들처럼 영화의 메인 플롯으로 기능하는가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더는 기본적으로 엄마가 스스로 진범을 찾아간다는 범죄 추리물의 외피를 쓰고 있지만 사실 영화를 열심히 본 분들이라면 이 영화가 엄마의 자전적 고군분투를 다루는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요. 엄마는 도준이 어렸을 때 농약을 탄 바카스로 동반 자살을 시도합니다. 결과는 실패였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도준의 지능이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낮아지게 되었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엄마는 그 죄책감으로 인해 도준에게 바보라는 말에는 절대 참지 말라고 가르친 것으로 보이죠. 도준은 그 가르침을 성실히 잘 따랐고요. 그 결과 아정의 바보라는 말에 트리거가 당겨진 도준이 끔찍한 살인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이 사실이 밝혀지고 이것을 은폐하기 위해 엄마 또한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고물상을 살해하게 되죠. 결국 엄마의 동반 자살 시도로 시작된 모든 것을 엄마 스스로 수습하기 위해 애쓰고 그 결과로 생긴 새로운 사건들을 또 수습하려 애쓰는 엄마 혼자의 무의미한 자전적 발버둥이다 라고 이 영화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화 마더는 계급과 층위의 사투가 아닌 한 개인의 자전적 사투에 가까운 영화라는 점에서 감독님의 다른 작품들과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 저에게는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었습니다. 계급 집단 간의 구조적 갈등을 그리는 영화들을 주로 하셔서 그런지 영화의 시나리오, 촬영 콘셉트, 미장센 모든 것이 구조적으로 치밀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 봉준호 감독님의 영화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일 텐데요. 이렇게 어떤 사물이나 현상, 캐릭터를 구조적인 인과관계로 해석하는 태도는 철학적 측면에서 본질주의 철학이 가지고 있는 태도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비약이지만 본질주의 철학은 사물이나 인물이 여러 인과관계를 통해 만들어진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보는 개념인데요. 예를 들어 경찰은 공권력의 수사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과 관계로 바라보는 관점이 본질주의적 태도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반대의 개념으로 경찰은 법과 현실, 명령과 양심 사이에서 선택하고 책임지는 존재라는 개인적 행위와 경험으로 바라보는 관점인 실존주의가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봉준호 감독님은 본질주의적 태도로 영화에 접근하는 경향이 강하신데요. 영화 마더를 보면 제목부터 엄마라는 아주 관계적인 단어입니다. 심지어 국민엄마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 김혜자 선생님이 연기하신 엄마는 영화 주인공임에도 엔딩 크레딧까지 이름조차 등장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즉 실존적인 관점을 인위적일 만큼 극단적으로 배제하고 엄마라는 본질적 단어에 집중하는 설정인데요. 영화의 플롯 자체는 오히려 엄마의 지극히 경험적이고 실존적인 측면을 메인 플롯으로 다룹니다. 이 아이러니한 대비가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키냐면요. 우리가 늘상 본질주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엄마라는 존재,
나아가서 우리를 수습하고 보살피는 모성애라고 하는 것이 과연 실체가 있는 것인가? 라는 물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마더에서 엄마는 모성애로서 아들을 지키기 위해 직접 범인을 찾아 나서지만 영화 중반에 도준이 어렸을 적 사건을 떠올리고 나서는 우리는 엄마의 모성애가 그녀 개인의 죄책감인지 헷갈리게 되거든요. 게다가 영화에서 엄마의 행위들이 결론적으로 봤을 때 결국 아무 의미가 없어요. 도준의 누명을 벗기기 위한 엄마의 고군분투는 결국 도준이 진범임을 확인하고 끝이 나죠. 이것을 시각적으로 분명하게 표현하는 쇼트 중 하나가 소변을 누고 있는 도준에게 한약재를 먹이는 엄마의 모습인데요. 도준에게 들어가는 이 한약재가 실시간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흘러나온 도준의 소변을 슥슥 덮으며 수습하는 엄마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속담으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은 것입니다. 결국 밑 빠진 독에 자신이 부은 물을 대충 덮어서 수습하는 거예요. 이 영화의 전체가 그런 내용입니다. 자신이 부었던 농약 바카스를 영화가 끝날 때까지 살인까지 저질러가며 수습하는 거죠. 어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성애라는 모습이, 엄마라는 모습이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아무 의미 없이 느껴지죠. 역설적으로 아주 본질주의적으로 표현된 엄마의 캐릭터가 사실 아무 영향 없이, 그 실체가 없이 묘사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엄마라는 이미지는 가짜다, 만들어진 실체 없는 것이다 라는 인상을 주면서 오히려 본질주의적 엄마의 이미지를 부정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이 영화는 봉준호 감독님이 의도하지는 않으셨겠지만 굉장히 자기 비판적인 영화다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본질주의적 태도의 극단을 통해서 결국은 그 태도가 가지고 있는 허구성을 강조하고 해체하는 영화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쯤에서 잠시 마더와 같은 영화의 철학적 메시지를 저처럼 스크랩해두고 싶지 않으신가요? 내가 좋아하는 영화의 기록을 아주 간편하게 만들어줄 도구를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ODP북 키트인데요. 짧은 메모, 스티커와 함께 아주 간단하게 사진을 출력하고 붙이기만 하면 이렇게 시네마틱한 나만의 영화 기록이 탄생합니다. 좋아하는 영화뿐만 아니라 일상 기록으로 활용해도 너무 좋고요. 수제본의 슬레이트 디자인으로 일상 공간 어디에 두어도 어울리는 인테리어 소품이 되기도 합니다. 영상 설명란에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한 번씩 구경해보세요. 이제 영화의 디테일한 요소들에 대해서 조금 다뤄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야기할 부분은 성적 표현에 대한 요소들입니다. 마더에서는 정말 자주 성적 은유와 묘사가 등장합니다.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았던 장면 중에 하나가 도준이 잠자리에 들면서 엄마의 이 흉부라고 할까요? 가슴 부분에 손을 올리는 장면이 있죠. 형사가 도준을 취조하면서 농담 섞인 말로 너 엄마랑 자냐? 뭐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하고요. 이런 성적 비유는 성이라는 것과 엄마라는 두 단어의 조합을 우리가 얼마나 불편하게 느끼는지 아주 직설적으로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엄마가 변호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 립스틱을 바르는 장면이라거나 진태의 집에 잠입했을 때 진태와 미나가 관계를 갖는 장면을 숨죽여서 바라본다거나 그 사실을 알고 화가 난 진태가 엄마를 찾아갔을 때도 우통을 벗고 엄마의 냄새를 맡고 사타구니를 긁는 듯한 제스처와 함께 성적으로 아주 위협적인 장면을 연출합니다. 클라이막스에서는 고물상 노인이 자고 가면 대환영이라는 농담을 하기도 하면서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엄마를 성적 긴장감에 노출시키고 이러한 불편함을 계속해서 강조하죠. 사회 전반에 통용되는 엄마라는 본질적 단어가 포함하는 뉘앙스나 감정에는 인간 자체의 기본 욕구 중 하나인 성이라는 기능이 완전히 거세되어 있죠. 영화는 이런 장면들로 의도적인 불편을 느끼게 함으로써 우리가 엄마라는 존재를 얼마나 적으로 바라보지 않는가를 상기시킵니다. 다음으로 중요하게 다뤄볼 만한 요소는 한약재와 침입니다. 영화에서 엄마는 약재상을 운영하는데요. 이 엄마는 중국 어딘가에서 가져온 효과를 알 수 없는 한약재를 다루는 일을 합니다. 이 약재를 다려서 도준에게 먹이기도 하고요. 마을 사람들은 아플 때 병원 대신 엄마를 찾아가서 침을 맞기도 합니다. 하지만 엄마는 분명히 의료인도 아니고 한의학 전문가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한약재와 침은 어떤 건가요? 실제 효능 효과와 그 검증을 떠나서 사회에는 한약과 침술의 불분명성이란 것이 분명하게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적어도 이 영화에서는 그 미신과도 같은 실체가 없는 불분명성을 다루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영화가 한약재와 침술을 다루는 태도는 지금까지 얘기했던 엄마라는 존재, 모성애가 실제하는 것인가 라는 의문을 정확하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엄마라는 개념은 출처를 알 수 없는 한약재와 침술처럼 미신과도 같은 실체 없는 것이라는 거죠. 이러한 모성애의 불분명성이라는 컨셉트는 기억과 사진이라는 키워드로 이어지는데요. 엄마는 영화 전반부 도준의 기억에 의존하여 사건을 해결하려 합니다.
불분명한 기억을 분명하게 하려고 계속해서 도준의 기억을 재촉하는데요. 엉뚱하게도 도준은 어렸을 적 엄마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기억해내게 되죠. 이에 엄마는 다시 자신의 침술로 그 기억을 잊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실제하지 않는 모성애가 한약재의 불분명성으로 비유됐듯이 기억의 불분명성을 파헤치는 엄마의 모습은 모성애로 움직이는 듯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 기억에 분명성이 생기고 엄마의 개인적 경험적 실제가 드러나면 그것은 다시 감춰야 하는 것이 됩니다. 이 행위의 루프는 사진으로 이어지는데요. 엄마는 사진관을 운영하는 미선의 도움으로 이제 기억에서 사진으로 수사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리고 아정의 휴대폰을 찾아 휴대폰 속 남자들의 사진을 통해 범인을 찾아 나가죠. 하지만 그로 인해 결국 도준이 진범이 맞음이 드러나고 엄마는 다시 이를 은폐하기 위해 끔찍한 살인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사진은 기억보다 그 분명성이 아주 강한 소재입니다. 하지만 극중 엄마는 과거 가족 사진 중 아빠의 모습만 찢어 없애놓았습니다. 아정의 친구 역시 사진에서 얼굴의 상처를 포토샵으로 지워버리죠. 영화 속 여성들은 기억뿐만 아니라 사진에서조차 개인적 경험적 상처들을 은폐합니다. 결과적으로 기억과 사진은 모성애로 분명성을 쫓아가는 수단이라는 외피를 쓰고 있지만 사실 그 분명성이 진해질수록 모성애의 허상이 드러나고 역설적으로 모성애라는 허상을 위해 다시 조작하고 은폐해야 하는 불분명성의 증명이 됩니다. 이렇게 영화는 끊임없이 우리가 인식하는 엄마라는 존재를 본질적으로 부정하고 해체합니다. 엄마의 역할을 끝까지 집요하게 파고들어 결국 드러나버린 엄마의 실체를 다시 엄마라는 이름으로 숨기고 지워버리죠. 영화의 마지막, 엄마는 실체 없는 침술로 실존적 기억을 지우려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실루엣과 섞여 아줌마 춤을 추기 시작하죠. 그건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엄마라는 허상 속으로 자신을 던지는 몸짓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실루엣 속에서 허구로서의 엄마는 끝없이 확장됩니다. 우리는 모두 도준의 엄마를 이해하려 했지만 어쩌면 그녀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엄마라는 외피만이 있었을 뿐이죠. 저는 영화 마더가 엄마라는 단어 혹은 존재가 함유하는 본질적 관념을 변증법적으로 깨부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사회가, 우리가, 그리고 내가 부여한 엄마라는 역할은 그녀들의 실존을 은폐하고 그녀들 스스로조차 자신을 엄마에 가두게 만듭니다. 마더는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엄마는 정말 엄마입니까?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